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설계된 신도시들은 큰 인기를 끌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도 전국 곳곳에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 계획으로 생겨난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는 개발 호재를 원인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끔찍한 나락으로 빠져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불안했고 월급 외에 수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신축 상가, 신도시 중심 입지, 수천 세대의 배우 수요, 그리고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었다는 글귀들을 보게 됩니다. 투자 설명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잘 그려진 미래들이 보였고 주인공은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가 들은 한 문장은 강력했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공실 걱정 없이 월세가 매달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의 입주민 수, 예상되는 상권의 크기,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상가가 활성화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를 볼 때 건물의 외관, 주변의 개발 계획, 입지, 광고성, 그리고 상권의 미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지금 이 상가에 실제로 임차인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단순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만 듣고 아직 상권이 자리 잡지 않은 시기에 그 상가를 선점하면 미래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종종 확정 수익, 프랜차이즈 임대 확정, 미래가치 상승 기대와 같은 문구에 더욱 강조됩니다. 사람은 확실한 정보보다 듣고 싶은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상가 투자에 뛰어들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상가의 가치는 그 건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의 가치는 그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임차인이 없는 상가는 단순한 공실이며 종잣돈과 대출을 끌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공실이 있는 상가를 구매한 사람은 초반엔 모두 버텨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상권이 활성화되겠지, 또 주변에 입주가 가까워지면 문의량이 생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임대료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계산했던 수익률은 무너지고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낮추기 위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도 선택인데요. 그러나 공실 상태의 상가는 매수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기 쉽지 않아 매도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팔거나 이자가 감당되지 않을 만큼 커져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가는 안정적인 계약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이 됩니다. 상가의 본질적인 가치는 건물 외관이나 입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매출을 만들어내며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뜻은 단순히 매달 월세가 나온다는 뜻을 넘어서 그 상가가 이미 시장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위치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가는 수익률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분담 구조, 계약 기간, 월세 인상률 조정 등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현금 흐름을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와 전망과는 달리 안정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요. 또한 현재 임차인의 업종, 매출 규모, 해당 업종의 수요, 지속성 등을 통해 이 상가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상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임차인만 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지금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내가 얼마의 임차를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세 수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소비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동인구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근처 경쟁 업종을 파악하고 공실이 날 경우 대체해야 할 임차인이 있는지 다양한 후보군들을 미리 구성해 둡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이를 위해서 배우 수요를 단순하게 세대수로만 계산하진 않는데요. 세대수는 최상단의 큰 틀일 뿐이며 그 안에서 실제로 돈을 쓰는 연령대 기준, 소비력, 직장 분포, 주변 오피스 규모 등 디테일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상권의 규모를 판단합니다. 똑같은 5,000세대라고 하더라도 소비 성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상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들은 학원이 굉장히 잘 되고
어떤 곳에서는 한 달을 버티지도 못합니다. 결국 진짜 상가 투자라는 것은 세대수의 숫자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동일한데요. 임차인이 세팅되지 않은 상가는 절대 선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신축이든 기존 상가든 입지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미래 가치가 포장돼 있더라도 임차인이 없는 상가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파는 자산일 뿐에 불과합니다. 공실 상태에서는 수익률 계산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기준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실 상가는 투자라기보다는 기대와 희망에 의존하는 베팅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있는 상가는 현재 시점에서 증명 가능한 현금 흐름이 존재합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숫자를 통해 판단할 수 있고 로드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가 그 가치를 확정 지어줍니다. 투자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론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전망이 아니라 검증된 수익 흐름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 원칙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돈을 내는 임차인이 존재하는가? 지금도 수요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 업종이 상권에서 버틸 수 있는가? 상가는 빈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매달 돈을 내면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없는 상가는 가능성을 거래하는 곳이고 임차인이 있는 상가는 이미 작동되는 자산입니다.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꼭 현재의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계약서의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이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가 투자 시장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